이번 전국 콕콕 분석할 지역은 일기 신도시 부천 중동입니다. 부천 중동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입지부터 시작을 해서 가격까지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부천시죠. 왼쪽에는 인천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서울 구로구 있습니다. 위쪽에는 서울 강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를 조금씩 이렇게 건역별로, 세압 건역별로 조금 쪼개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신도시, 그 다음에 조금 연식 차이가 약간 있는 상동지구, 합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부천시 여기가 이제 핵심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두 개는 좀 다르거든요. 상동, 중동. 그 다음에 이제 송내역부터 시작해서 부천역까지 송내동, 심곡동 그쪽 생활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사, 저 위쪽에 역곡, 아래쪽에 옥길, 먼박, 저 위쪽에 뭐 여월, 원종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 권역들 중에서 그래도 일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상동, 중동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이해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입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서남북 체크하는 게 첫 번째예요. 항상 지도도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부천시를 이해하면 인천 부평구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부천시를 이해하면 옆에 구로구나 뭐 위쪽에 있는 강서구나 뭐 아래쪽에 있는 시흥이나 이런 거 분석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 얘를 건너뛰고 분석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왼쪽에 뭐가 있다? 인천 부평구가 있다. 위쪽에 강서구가 있다. 오른쪽에 구로구 있다. 더 가면 뭐 아래쪽에 강명도 있고요. 밑에 시흥시도 있다.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형성을 봐야 돼요. 이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88 올림픽 할 때 그때 이제 서울 앞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발표했죠. 일기 신도시. 그때 200만 원 건설 계획 발표하면서 이게 90년 넘어서 일괄적으로 쭉 다 들어왔고 지도를 한번 다시 보면요. 지금 이제 중동이 어디냐면 정확하게 여기가 중동이죠. 보이죠? 여기가 중동입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 상동이 있어요. 중동, 상동. 그리고 중동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연식 같은 거 볼까요? 95년, 뭐 94년, 93년, 좀 빠른 거는 뭐 92년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이랬을 때 이 친구들을 누가 이거를 다 택지 개발을 다 했느냐, 이거를 아는 게 꼭 필요한 건 아닌데 필수는 아닌데 알면 좋거든요. 보면 이걸 잘 나눠야 돼요. 여기 지도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요 위쪽이랑 아래쪽, 그 다음에 요 왼쪽 좀 달라요. 요 위쪽은 그때 지금의 LH인데 그때는 대한주택공사였거든요. 거기서 이 토지 개발을 했고요. 아래쪽은 부천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요 왼쪽 아래 기퉁이를 누가 했냐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했어요. 지금은 한국토지개발공사랑 대한주택공사 합쳐가지고 LH가 돼버렸는데 항상 알짜배기 땅, 좋은 입지를 보통은 LH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보면 뭐가 있냐면 재미난 게 아파트가 전부 LH 주공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부천시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회사들을 끼고 진행해서 여기 보면 브랜드들이 다 일반 브랜드들이에요. 근데 위쪽은 전부 주공이에요. 주공 1단지 뭐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왜 그럴까가 자연스럽게 이해되거든요. 지금은 사실 주공을 싫어하잖아요. 브랜드를 더 좋아하죠. 그리고 뒤늦게 이쪽에 여기는 다 2002년식에 일괄적으로 상동지구라고 하면서 여기 좀 비어있는 땅을 한 번 더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중동 신도시는 아닌데 이게 뒤늦게 만들어졌고 뒤늦게 만들었을 때 여기 브랜드들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앞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조금 건설사들이 좋거든요. 그리고 연식이 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선호도가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슬라이스를 잘 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지적도를 보거든요. 이걸 보면 설계 돌면이기 때문에 답이 금방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위아래를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위아래를 쪼갰을 때 위에 공간이 큰지 아래 공간이 큰지를 보면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아래쪽이 큽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점수 플러스. 두 번째, 상업지구가 쫙 깔려 있는데 이 상업지구가 정확하게 도로를 끼고 위쪽이 많냐 아래쪽이 많냐라고 봤을 때 아래쪽이 많습니다.
아래쪽에 이것저것 이상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겠네? 하고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마트, 뭐 백화점, 그 다음 뭐 아울릿 이런 것들이 위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아래쪽에 있습니다. 롯데백화점도 아래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백화점이 뭐 2개 이상 있고 마트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래쪽 이 상권 이동할 때 큰 도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럼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겠죠. 물론 그것만 가지고 완벽하게 입지가 아래가 다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 약간의 그 세밀한 플러스 요인들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입지 분석을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맨날 하는 게 그 지역을 조금 더 세밀하게 슬라이스를 내거든요. 슬라이스를 냅니다. 이걸 할 때 교통 중요하죠. 교통이 지금 7호선이 있고 1호선이 있죠. 뭐가 선호돼요? 7호선이 선호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쪽보다 위쪽이 훨씬 좋죠.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요 블락이 굉장히 크죠. 크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곳들은 7호선 걸어서 못 가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 번 더 쪼개지는 거예요. 쫙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은 아파트로만 구성되어 있는 곳들이 대다수인데 아래쪽은 주택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 점수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하고 위쪽 블럭은 확연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위쪽 블럭은 여기 대부분 아파트죠. 요쪽까지는. 그리고 요 위쪽은 또 완전 다르죠. 그렇게 해서 입지가 완전 갈린다라는 거 좀 체크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로 쪼갰다면 또 세로로 이제 쪼개야 되는데 이걸 쪼갤 때 보면 이 신중동역 하나, 여기 또 큰 도로 하나, 여기 도로 하나, 여기 도로 하나 이렇게 좀 쪼개진다는 거예요. 쪼개지고 이제 아파트 이제 구성이 여기는 연식이 대부분 비슷하고 이쪽은 전부 다 2002년식 조금 더 연식이 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 쪼개지죠. 상동역 인근하고 부천 시청역 인근으로 해서 입지가 완전 나뉜다라는 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재밌는 게 여기는 전부 다 확대해 보면 마을 단임이 되어 있죠. 라일락 마을, 진달래 마을. 위쪽은 뭐 꽃 이름이 많고, 그쵸? 또 아래쪽으로 가면 행복하고 푸르고 뭐 백성마을, 하얀마을 이렇게 돼 있고 다 마을 중심이라는 거. 그리고 또 재미난 거 뭐냐면 이걸 확대해 보면 아파트가 분명히 두 개가 다르거든요. 중간에 길이 걸어서는 갈 수 있지만 차로 갈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지처럼 느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하나의 단지처럼 느껴져요. 가운데 여기를 사람만 걸어갈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아파트나 입지를 볼 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대장 아파트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쵸? 대장 아파트를 보면 입지를 아는 상태에서 사실 대장 아파트를 찾아야 되거든요. 입지가 제일 좋은 곳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모든 아파트를 똑같은 연식으로 똑같은 세대수로 지금 다 지어졌다 라고 했을 때 어디가 입지가 제일 좋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부천 여기 시청역 여기 인근이 센터니까 가장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학교를 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초, 중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거기가 사실은 제일 좋은 자리죠. 네, 물론 그거는 이제 뒤에 학군 얘기할 때도 설명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워낙 여기가 입지는 좋지만 다 오래된 아파트인데 여기에 재탄생한 신축 새 아파트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 시스테이트 중동, 그 다음에 센트럴파크 프루지오 어떻게 보면 여기 역에서 가깝고 시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앙공원이 뷰가 나오는 대형 평수, 신축 그리고 주차 대수가 뭐 조금 답답하네요. 좀 아쉽네요. 다른 데는 지금 부천에 1.2, 1.7대 이런 것도 꽤 있는데 여기는 1.2대다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들어오기 전에는 누가 대장 역할을 했냐면 여기 있는 레미안, 부천, 중동 이 친구가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입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일기 신도시 아니에요. 그 일기 신도시랑 접해 있는 곳이라서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브랜드의 신축이기 때문에 1등을 하는 거지 입지만 놓고 보면 여기가 제일 좋은 입지는 아니죠.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학교 가까운 좀 학원가랑 같이 있는 요쪽이 제일 좋은 입지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만 또 상부성이 좋으니까 1등 했던 거고. 그리고 또 선호도가 있던 아파트가 여기죠. 여기는 아파트가 막 60 몇 층까지 되거든요. 이 아파트. 리텐시아.
와, 아파트 대단하죠. 66층까지 있는, 그리고 주차 대수도 널널하고, 역하고 거리가 조금 멀긴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상품성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죠. 그리고 이 친구들 제외하고 나면 누가 대장 역할을 하는가라고 보면 이거는 이제 좀 복합적으로 이해도가 필요한데, 자, 오른쪽에 있는 것들 연식이 너무 오래됐고요. 저 왼쪽에 있는 상동, 이쪽이 사실은 연식이 2002년식에 일괄적으로 다 들어왔거든요. 정말 신기한 게 여기 보면 다 2002년에 일괄적으로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고 그렇거든요. 2002년, 2002년 엄청 많을 거예요. 자, 이런데 여기에서 학군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학원가랑 학군이 조금 잘 되어 있는 곳이 아무래도 봐봐요. 이걸로 볼까요? 중심 상업지구가 어디가 잘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보세요. 여기가 지금 중심 상업지구가 딱 돼 있죠. 그러면 학원이 어디에 형성돼 있어야 하는가? 당연히 이 아파트를 끼고 이쪽 라인에 형성돼 있어야 되고요. 이쪽을 끼고 이쪽에 형성돼 있어야 되고요. 여기를 끼고 할 수 있는데 공원이니까 생길 이유가 없고,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쪽 찔끔 이쪽이 오히려 좀 더 많아요. 아파트 요 양쪽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쪽은 또 위쪽 나름대로 좀 끼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번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쪽 라인이랑 이 아래쪽 라인이 학원가가 그나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여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끼고 있고, 또 위쪽으로 가면 여기 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이렇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쪽 생활권하고 이쪽 생활권이 인기가 좀 있습니다. 왜? 역하고 가까우면서 연식이 그나마 새 거면서 생활권, 여기 지금 뭐 홈플러스, 그 다음에 아울렛, 백화점 가깝게 갈 수 있으면서 상권과 학원과 이용할 수 있으면서, 추가로 한 가지를 더 보태면 요 오른쪽에 지금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고양이나 저 분당 대비 자연 녹지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공원 한 개 있긴 있는데 너무 작고. 근데 그래서 이제 요 상동 만들 때 같이 만들어준 게 이거거든요. 호수공원하고 여기 다 같이 한 거거든요. 여기를 편하게 접근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동네보다 왼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여기 그냥 횡단보도 걸어가면 중앙광장이 나오죠. 중앙광장에 바로 탁 하면 돗자리 깔고 그냥 바로 호수 릴렉스 힐링하는 거죠. 워낙 근접성이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쵸? 여기 초품화에 초중학교에 공원도 너무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 공원을 위쪽에 있는 사람들도 갈 수 있긴 한데, 여기도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하는데, 그래도 호수공원을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호수만 놓고 보면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좀 더 좋다. 근데 위쪽이 좋냐 아래쪽이 좋냐 이걸 논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중학교 학군이 좀 중요한데, 중학교 학군이 석천중학교가 조금 더 세더라고요. 조금 더 인기가 있더라. 근데 약간 미세하다, 뭐 엄청 대단하다 이건 아니고, 그래서 자연환경 이쪽이 좋고 생활환경도 이쪽이 좋은데 학군이나 뭐 이런 것들 또 감안하면 이쪽도 괜찮다, 삐등삐등하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게 아파트를 보면 이게 주차 대수가 세대당 연식이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1.7대입니다. 1.7대. 그쵸? 근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옆에 있는 단지들 보면 그렇지 않는 단지도 있는데, 얘는 1.7이잖아요. 얘도. 이런 것들 보면 1.3으로 내려오죠. 근데 그렇지만 좀 몇 개의 단지들이 널널하거든요. 왜냐면 평수가 좀 커요. 기본적으로. 이게 뭐 38평, 40평 이제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큰 평수는 요 위쪽이랑 요쪽이랑만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녀석도 평수가 좀 대체적으로 큰 편이에요. 33평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주차 대수가 널널하고 또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대장 아파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왔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입지와 대중성, 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입지는 제가 봤을 때는 요쪽이랑 요쪽이다. 이쪽이다. 나머지는 아파트 상품성 때문에 각광받는 곳이다. 이렇게 서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 같은 것들 좀 봐야 되는데, 부천시에 사실 특별한 일자리는 없죠. 옆에 이제 공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있죠. 그런 것들은 뭐 모든 지역이 다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부천에서도 서울로 사실은 일자리 가는 분들이 많죠. 서울은 되게 다양한 일자리가 곳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인천까지 가기 멀고 7호선 타고
좀 빠르게 광남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천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가끔씩은 또 연고지가 인천인 분들, 그 중앙에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천 산업단지, 그 다음에 인천에 일을 하면서 그냥 또 부천에 거주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권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중심 상업지구만 있느냐 아니면 준주거 지역도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준주거 지역도 나름 좋아하거든요. 왜? 이게 중심 상업지구가 있으면 거기는 술집부터 시작해서 너무 난잡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학원이 섞여 있으면 조금 싫거든요. 그게 좀 구분될 수 있으려면 좀 준주거 지역들이 이렇게 설계가 처음부터 탁탁탁 돼 있으면 학원가들이 글로 형성되거든요. 안양 평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 위쪽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그 술집이랑 학원가는 아예 태생적으로 걔는 준주거 지역이라서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부천시는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를 못해요. 전부 중심 상업 지역으로 그냥 크게 질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요 아파트 사이에 요런 탁 아파트 나왔을 때 횡단보도로 나왔을 때 바로 보이는 곳에 있고 한 블록 더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보는 거죠. 딱 들어가서 아파트가 있잖아요. 서해 그랑불. 그럼 딱 정문 나가자마자 여기 학원가가 있겠죠. 보나마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학구열이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돼 있긴 한데 여기까지 오케이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 블럭 뒤로 넘어가면 술집이랑 노래방이랑 바랑 이게 좀 너무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려할 수는 있죠. 근데 어떻게 뭐 도시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의 특징이 부천은 생각보다 주임상업지구가 참 잘 돼 있다. 너무 크게 진짜 잘 돼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좋은 학군, 좋은 학교, 학원가가 형성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이너스 요소이기도 하다.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게 중학교에서 이제 특목고를 이제 얼마큼 많이 보내느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보는 건데요. 지금 보면 상동하고 중동에 있는 것들 범박동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워낙 예전부터 뭐 구도심에 있을 때부터 있던 거라서 인기가 있는 곳이고 상동 중동 중에서는 지금 보면 석천중학교가 1등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심원중학교도 있고 중흥도 있고 좀 더 내려가면 아까 그 아래쪽에 있던 그 상동 쪽에서 인기가 있는 게 상일중학교거든요. 결국은 상일중학교, 석천중학교 이렇게 이 두 개가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석천중학교가 어디 있는 거냐면 아까 부천에서 여기 있는 게 석천중학교고요. 그다음 여기 아래에 있는 게 상일중학교예요. 석천중학교 위쪽에 있는 게 조금 더 인기는 있다. 근데 생활하기에는 요 아래쪽도 괜찮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을 두루두루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압도적으로 한쪽이 높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역하고 얼마나 가까우냐, 초등학교하고 얼마나 가까우냐, 그 차이만 사실 존재합니다. 전부 똑같은 아파트를 두루룩 지어놨기 때문에 특별함이 없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들만 약간의 특이사항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부천, 중동, 상동의 입지 분석은 어느 정도 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천시 입지 조금 이해되셨을까요? 그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상업지구 이쪽에도 많이 있죠. 예. 그리고 또 아까 뭐 일자리나 공단이나 이런 것들은 요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그런 거 있죠. 이제 신도시, 3기 신도시 만들려고 하는 게 부천의 대장지구. 부천은 아니지만 여기도 계양지구.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또 앞으로 만들어질 계획에 있죠. 근데 그렇지만 아직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기도 하고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교통 부분에 있어서 조금 7호선하고 경쟁했을 때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상품성 때문에 나중에 뭐 시세가 어느 정도 높을 수는 있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 그래도 이 상동 근처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너무 신축을 원하는 분들은 아까 옥길지구 쪽으로 또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입지 한번 싹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뭐 소소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한번 알아볼까요?